73번. 자, 두 개의 이 자연의 물들이 서 있을 때, 다른 수위로 서 있을 때 짓는 것은, 운하를 짓는 것, 그것들 사이에 운하를 짓는 것, two natural bodies 사이에 운하를 짓는 것은 제공한다.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제공한다. Make up for 그 수위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똑같은 뜻을 보상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차이가 나는 걸 보상하겠다. 이게 결국 맞추겠다니, 없애겠다, 차이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없앤다든지 뭐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수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짓는다. 하나 이상의 워럴 스텝스라는 걸 짓게 된다. 물 계단이라는 걸 짓게 된다. 락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면 없는 걸로 치니까 콤마 뒤에 관계사를 대을 안 쓴다 하더라도 콤마 뒤가 아니라 콤마니까 이건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면 대을 써도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치를 또 못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떤 하나 이상의 물계단 운반해주는 배들이나 보트들을 위아래로 뭐 사이에서? 그 두 개의 수위 사이에서. 자, 이제 하나의 락은 뭐다? 인공적인 워럴 베시님의 물 바닥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지고 있다. 긴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 콘크리트 벽들을 가진, 그리고 한 쌍의 게이트들을 가진, at each end, 각각의 끝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막았다고 하면 이쪽 끝과 이쪽 끝에 한 쌍의 게이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각각의 끝에 두 개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개씩이 게이트가 지금 그 뒤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때 한 선박이 갈 때 어디로 갈 때? 상류로 갈 때. 그러니까 좀 뭔가 아무튼 상류로 갈 때 이 위쪽 게이트가 더 위쪽 게이트가 유지한다. 어떤 채로 유지하냐? 뒤에 좀 봐줘야 돼요. 그 배가 들어갈 때, 그 락으로 들어갈 때 어디에 있는 락? 더 낮은 수위에 있는 락으로 들어갈 때. 그럼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배가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려면 이게 지금 어퍼 게이트라는 거를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쪽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가려면 여기 높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은 얘가 들어간 뒤에 높아져야지 이제 맞춰지는 거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어때야 돼? 닫혀 있어야지 물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닫힌 채로 유지가 돼야 돼. 하류 쪽의 게이트는, 그러면 이쪽 게이트를 얘기하겠죠. 지금 이 하류 쪽의 게이트들은 그리고 나서가 뭐 얘가 일로 들어온 거잖아. 지금 일로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당연히 얘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안 나왔지만 들어오고 나서는 어때야 되겠어?
하류 쪽의 게이트가 역시 닫혀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더 많은 물이 이제 그 베신으로 여기로 펌프가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만큼 높아지게끔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올라가는 물이 들어 올리게 되겠죠. 뭐를? 그 선박을 들어 올리게 되겠죠. 어디까지? 여기하고 맞는 수위까지 올리게 되겠죠. 그 upper body of water, 즉 여기 이쪽에하고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upper gate가 이제 열립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맞춰지면 이제 여기 문이 이제 열리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배는 이제 통과하게 되겠죠. 여기 사이를 통과해서 가게 되겠죠. 다운스트림 패시지를 위해서는 이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패시지를 위해서는 통과를 위해서는 방금 그 과정이 작용한다.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야 돼? 딱 방금 한 거에 반대의 방식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opposite. 그럼 그 배는 이제 들어간다. 락으로 어디로부터 들어가겠어요? 여기로 거꾸로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퍼 레벨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펌프가 돼서 나가야지. 뭘로부터? 그 락으로부터 이제 물이 빠져 나가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 배가 맞춰질 때까지. in line with. 뭐하고 맞춰질 때까지? 더 낮은 수위에 맞춰질 때까지. 올라갈 때는 문 닫고 물 채워서 올리고, 내려갈 때는 이제 거꾸로 문 열고 물 빼고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74번. 빨리빨리 좀 갑시다. 자, 단지 음악가들과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헌신적인 음악 애호가들과 전문가들도 여기까지 다 주어져. 이게 동사야. 보이스. 종종 목소리를 낸다. 그 의견을, 어떤 의견? 음악의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는 의견. 뭐에 놓여 있다? 고정된 규칙성에 놓여 있다. 아니면 표현의 일탈에 놓여 있다. 하고 뒤에 보면 정확히 정의된 악보 속에 있는 고정된 규칙성의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냐? 아니면 정확히 정의된 악보로부터의 표현상의 일탈 의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냐? 이 지문의 핵심이죠. 이게 뭐야? 음악은 일탈의 아름다움이 있다. 콘서트 공연들은 된다. 흥미롭게 된다. 그리고 끈다. 뭐를? 이 관심을 잡아 끌게 된다. 그러니까 그 관심을 모으게 된다. 뭘로부터? 그 사실로부터. 어떤 사실? 그것들이, 그 공연들이 계속해서 같은 걸 내가 지금 묻고 있어요. 그 정보 안에서 머무를 때, 아니면 그 정보를 넘어서 갈 때, 뭐 때문에 흥미로워져? 관심을 끌고 변주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갈 때, 어떤 걸, 이 정보가 뭔데? 인쇄되어 있는, 악보에 인쇄되어 있는 정보를 넘어서 간다라는 사실에서 흥미로워지고 관심을 끄는 거다. 그의 이른 연구들에서 이 음악 공연에 관한 이 사람은 발견했다. 뭐라는 걸? 음악가들이 때때로 플레이하냐? 아니면 오직 드물게만 플레이하냐? 뒤에 볼까요? 두 개의 동등한 음정들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일이 드물다 아니면 때때로 있다. 이건 지금 변주가 많이 일어나고 변주가 일어나는 게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똑같은 이런 매트릭 스트럭처 뭔가 이런 박자 구조 안에서 있다. 넓은 잠재력이 있다. 뭐에? 아니 기본적으로 똑같은 아니 어떤 곡이 기본적으로 박자나 이런 것들은 똑같겠죠.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그 안에 넓은 잠재력이 있어. 뭐에? 템포와 볼륨과 톤얼 퀄리티, 인토네이션 뭐 음악 용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변주의 폭넓은 잠재성이 있다. 변주. 그러한 변주는 여기 단수죠. 여기는 이즈니까 기반한다. 뭐에 기반하냐? 그 곡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곡으로부터 각각 다 개별적으로 뭐 한다? 수렴한다 아니면 분화한다? 분화한다고 나뉘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수렴, 분화입니다. 이게 나뉘어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른다. 이러한 이것을 뭐라고? 표현성이라고 부르게. 이렇게 변주를 하는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표현이 풍부하네. 이렇게 보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설명해 준다. 왜 우리가 흥미를 잃는지 아니면 잃지 않는지. 뒤에 조건 봅시다. 때 우리가 들을 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걸 똑같은 곡을 공연하는 걸 들어도 우리가 흥미를 잃어 안 잃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또한 설명한다. 왜 그게 가치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어? 좋아요. 역시 지원이가 늦게 왔다고 반응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줄 알아. 자, 가주어죠. 그러면 의주, 진주 이렇게 들어갈 거고 왜 그게 가치 있는지. 그게 뭐야? 뒤이은 세대들이 뭐 하는 게 여전히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곡을 바꿔도 아니면 안 바꿔도 안 바꾸고 해도 여전히 가치 있을 수 있어. 뭐 하면 되니까? 변주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뭐? 작곡해 창의적인 레파토리를 아니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해. 반복해도 그게 가치가 왜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새로운 감명을 주는 해석들이 똑같은 곡이라도 해석이 달라지니까 변주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해석들이 돕는다. 우리를 확장시키도록 우리의 이해를. 그러면 그것은 작용합니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A하기 위해서 그 음악의 분야를 그 음악 분야를 A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고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트 맞죠? 됐죠? 음악의 힘이 어디에 있다? 변주에 있다. 일탈에 있다. 디비에이션. 이 질문은 정말 노답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트렌드들은 끊임없이 제안한다. 뭐를? 새로운 기회들. 먼 기회에 이렇게 할 기회. 의미상의 주어있으니 개인들이 이렇게 할 기회. 자기 자신을 내세울 기회 아니면 다시 내세울 기회. 그러니까 내 자신은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바뀌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트렌드가 오면 나라는 걸 놓고서 또 다르게 입혀서 또 다시 무대에 올릴 거 아니야. 그렇죠? 리스테이지 할 새로운 기회를 준다. 트렌드들은 이니까 저번 트렌드 때는 이랬는데 다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내 모습을 또 바꾸고 이렇게 나타내면서 경우들을 뭐를 향한 경우를 나타내죠? 변화를 위한 어떤 경우들을 나타내주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트렌드들이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가를, 개인들한테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들이 어떻게 개인한테 나쁘게 작용하냐 좋게 작용하냐, 좋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 당연히 근데 이런 트렌드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리 백선생님이나 나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이런 거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트렌드 같은 패션 트렌드가 있어서 나는 세상 살맛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트렌드라는 것들이 이렇게 개인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힘과 아주 힘이 나, 이런 힘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논의해 봐야 된다. 뭐를? 패션의 중요성을 먼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뭐로서의? 기반으로서의. 뭐? 변화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트렌드라는 걸 좋아하고 따르냐를 이해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뭔가 패션이라는 게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가장 흔한 설명은 제공되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볼 거야.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개인의 변화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가장 흔한 설명, 제공되는, 정보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뭐에 관한, 왜 패션이 그렇게도 매력적인가에 관한 나의 정보원들에 의해 제공된 가장 흔한 설명은, 그러니까 필자 주변에, 필자도 자기도 사실 뭐 유행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주변 사람 중에 누구한테 물어봤겠어? 패션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겠지. 야, 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너는 패션이 뭐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보원이라는 게 내 주변에 있는 패션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얘네들에 의해, 내가 그래서 몇 놈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흔하게 들리는 설명은 뭐다? 그럼 이게 주어가 지금 가장 흔한 설명입니다. 가장 흔한 설명은 대리아라는 거야. 다 물어봤더니 이게 제일 흔해. 뭐냐? 그것이 패션이 구성하더라라는 거야. 뭐를 구성하냐? 일종의 연극적 의상을 구성해 준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내린 결론,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뭔가 패션이라는 건 일종의 뭐다? 연극의 의상 같은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부연 설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거예요. 옷들은 연극의 의상 같은 거다. 옷들은 일부야. 뭐의 일부야?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느냐의 일부야. 세상한테. 그리고 패션은 위치시켜줘. 그 사람들을 현재에 위치시켜줘. 관련해서, 뭐에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에서. 그리고 또 뭐에 관련해서? 패션 자신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을 위치시켜준다. 그러니까 좀 무대 위에 세워준다,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연결고리가 좀 많이 약합니다. 이걸 설명을 좀 불충분하게 해가지고. 표현의 한 형태로서 패션은 포함하고 있다. 뭐를? 많은 A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갈리면 여기서 갈려야 돼요. 2번이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1번이에요. Theatrical Customary. 뭔가 내가 세상이라는 무대, 현재라는 무대, 그 다음 패션의 역사 속의 하나의 무대,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표현의 한 방식상으로 봤을 때, 패션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한다고 칠 때, 그때 패션은 a host of, 많은 뭐를 구성하게 되냐? 방금 전에 생각이 났었는데 왜 또 다시 생각이 나? 말하지 마. 패션은 포함한다. 많은, 생각났어. 자, 뒤를 보고 맞춰야 됩니다. 뒤에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자, 가능케 하면서 뭘 가능케 해주냐?
개인들이 recreate, 재창조하는 걸 가능케 한다. 의미들을 재창조하게 해줘. 자꾸 관련된 구체적인 옷에, 그러니까 피스는 그냥 옷이라고 할게. 구체적인 옷과 관련된 의미들을 자꾸 재창조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의 옷은 하나의 의미만 가지는 거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모호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모호함. 패션이 좋은, 중요한 어떤 변화의 어떤 기회가 되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옷이 하나의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가. 패션은 있어. 뭐 중에 있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저렴한 자기 표현의 수단 중에 있다. 옷들은 저렴하게 구매될 수 있어. 뭐 하면서도 만들면서 그것을 쉽게 만들면서도 여기 가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진목적어 뭐를 쉽게 만들어? 전달하는 거야. 부의 개념들을 직접 어떤 지위의 개념 그 다음에 뭔가 편안함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가 의식 있는 사람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줄 수 있다. 비록 중요하죠. 비록 방금 말한 이런 것들 중 무엇도 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패션은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그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옷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뭐하게 내가 뭐 어떤 뭔가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한 대 1억 주고 사야 되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내가 그냥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회사의 옷을 내가 깔깔이를 하나 사야 되겠다. 2만 원 주고.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패션은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3번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패션은 또한 강화시킬 수 있어요. 뭐를? A를.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주면서 뭐를? 공간을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면서 패션은 또한 A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적극성이군요. 적극성.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성을 맞나요? 비슷하잖아 뜻은. 주체성을 열어 제낄 수 있다. 근데 뒷부분이 좀 많이 잘려있는 느낌이에요. 뒤에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빠져있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엉망이에요. 약간 불친절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패션이 뭔가 개인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기능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패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 뭘 해주길래 그렇게 좋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덕분에 새롭게 개발된 신경 이미지 기술 덕분에 뇌 스캔 찍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 우리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뭐에? 구체적인 뇌의 변화들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는 가지게 됐어. 어떤 변화인데 일어나는 학습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뇌 스캔 기술 덕분에 인간이 학습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비록 우리의 뇌 모두가 포함하고는 있지만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죠? 너희들의 뇌나 내 뇌나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다 이거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신경의 네트워크들은 당연히 어떻겠어? 우리의 지문만큼이나 어떻겠어? 독특하겠죠. 최신의 발달 신경과학 연구가 발달 들어가면 어쨌든 뭐야? 성장이야, 성장. 아기 때부터 뇌가 어떻게 크느냐를 연구한다 이거야 지금. 알겠죠? 이 발달 신경과학 연구가 보여주었어요. 뭐라는 걸? 뇌가 훨씬 더 뭐하다? 그것도 일생 내내 뭐보다 이전에 가정되었던 것보다 뇌가 훨씬 더 뭐하냐? 바로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뇌는 가만히 안 변해. 변한다고. 뇌는 변한다고. 발달한다는 게 변한다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말이 뭐냐? 뭔가 형태가 변하는. 알겠어? L이 두 개인가 하나인가? 두 개 맞죠? 네. 자, 뇌는 발달해요. 그 자신의 그 자체의 과정들과 상관없이 아니면 이 과정들의 반응에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의 반응에서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2가 1번, 여기 2가 2번, 그리고 여기 2가 3번이죠. 자, 뭐에 반응해서 그것의 즉각적이고 먼 환경들, 내가 바로 처해 있는 환경, 그다음에 아니면 멀리에 처해 있는 환경에 반응해서, 그리고 또 그것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들에 반응해서 변해가게 됩니다. 뇌는 추구해요. 창조하기를, 의미를 뭐를 통해서? 확립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걸 통해서 기존의 신경의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배울 때, 새로운 사실이나 스킬을 배울 때 우리의 뉴런들은 소통합니다. 형성하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연결된 정보에 사용해서 이 지식이나 스킬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것은 result in from, in이면 초래한다, from이면 이걸로부터 초래된다. 자, 이런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게 뒤에 볼까요?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겠어? 아니면 이걸 사용하면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오겠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결국 뭐냐면 뇌는 가만히 있다 변한다? 변한다는 거야. 우리가 학습을 하면 뇌는 그거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 새로 배우고 그걸 자꾸 써먹고 하면 뇌는 거기에 맞춰서 변한다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써먹으면 그러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써먹는 게 초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result in. 알겠어? 그 다음에 using이 주어니까 result 들어갈게요. result in.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허락하기 위해서 어떤 미래의 자극들이 더 빠르게 여행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뉴런 나올 때는 뭐를 갖고 있는 게 좋냐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랍니다. 봐. 우리가 처음에 뇌에 그냥 뉴런들이 그냥 떨어져 있어. 네트워크가 아니야 아직. 근데 니네가 어떤 임펄스, 자극, 충동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이제 지식을 익히게 됐다고 쳐. 그러면 임펄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뉴런들이 특정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이루게 돼. 그게 임펄스에 관한 지식이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먼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내가 이걸 자꾸 반복을 하면 까먹겠어 안 까먹겠어? 이제 안 까먹을 거 아니야. 왜 안 까먹냐? 이거 생겨진 기존의 네트워크가
흐릿해지겠어? 점점 탄탄해지겠어? 점점 탄탄해지는 거예요. 자꾸 써먹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다음에 처음에는 니네가 이제 이래. 이거 생각해. 아, 임펄스가 뭐였더라? 한 5번 이래.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임펄스 하면 뭐해? 충동.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빠르게 여행하게 되겠지. 미래에 어떤 애들이 나오면, 다른 애가 나오면, 내가 방금 했던 걸 똑같은 애가 또 나오면 뭐 하겠어? 비슷한 미래의 충동들이 나오면 뭐 하게?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게 이제.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뭐보다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높은 활동성의 시냅스의 연결들은 이게 뭐라고? 내가 머릿속에 한번 저장해서 네트워크 형성한 다음에 많이 써먹는 거 얘기한다고. 많이 써먹는 거. 그게 높은 활동성의 시냅스 연결들은 어떻게 돼서 갈수록 안정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강화됩니다. 뭐 하는 반면에 연결들인데 어떤 연결들? 상대적으로 낮은 쓰임을 가진 연결들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가지치기 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지치기 뭐야? 프론, 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뭐 하는 거라고? 변해가는 거예요. 알겠어? 머물러 있지 않고 조각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때그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됐어? 그리고 내가 처음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이런 글은 되게 전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글이고 뇌의 가소성이라고 그랬죠. 뭐야? 이 단어를 모르면 절대 큰일 난다. 뇌의 가소성에 관한. 그러니까 아까 몰러블이라는 단어가 가소성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됐어? 이게 명사형이니까 아까 그 몰러블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플라스틱으로 그냥 쓸 수 있다. 됐어? 잠깐만 순 좀. 그게 처음이고 블루원 2,000원, 1,000원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저 이분이 아니요 이분이 기다리면서 너는 전쟁에서 순간 너의 꿈이라는 꿈은 그 너의 그 이상 아니야 이상?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 내가 잠을 제대로 꿈을 이렇게 못 꾸지. 나 꿈을 안 자. 자, 비록 이 교통 기반 시설이 형성할지도 모르지만 어디로 우리가 여행할지를 오늘날에는 교통 기반 시설 정도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거기 갈까? 아, 거기는 교통이 안 좋아.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결정해 주겠지만 여행의 초창기에는 그것은 이 교통 기반 시설은 결정해 줬다. 사람들이 도대체 여행이라는 걸 할 수나 있다는 거 아니면 있는지 여행할 수는 있는겨 못하는겨 이렇게 돼야 되겠죠. whether 그 개발과 향상이 이 교통의 개발 발달과 향상이 하나였다.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당연히 뭐에서 허락하는 데 있어서 현대 관광 산업이 발전하도록 그것도 대규모로 그리고 발달하고 그리고 되도록 뭐가 되도록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도록 사람들이 여행 자주 가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발전들이 제공해 주었다 기반을.
폭발적인 팽창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리고 세계적인 교통 네트워크들의 폭발적인 팽창에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는 만들었죠. 여행을 당연히 더 빠르게 만들었고 더 쉽게 만들었고 더 저렴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단지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하는 그리고 관광객을 받는 지역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촉진시켰다. 많은 다른 변화도 촉진시켰다. 뭐에 있어서? 관광산업 기반 시설에 있어서 뭐와 같은? 숙박시설들과 같은. 그 결과 이용 가능성은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들의 이용 가능성이 주어져. 이용 가능성은 당연히 이게 여기겠어, 여겨지겠어. 여겨졌다. 뭘로 여겨졌냐? 근본적인 관광산업을 위한 이게 주제죠. 근본적인 전제 조건. 정말 별거 없는 그림이다. 이거 뭐 주제나 제목 외에 거의 나올 게 없어요. 78번. 이건 조금 무게감이 있죠, 이 질문. 자, 역사적으로 드래프트가 원래 초안인데, 그러니까 초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세금 입법의 초안 작성자들은 관심이 있다. 질문들에 관심이 있어. 뭐의 질문? 세금 문제니까. 뭐의 질문? 경제학과 역사학의 질문들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덜 관심이 있어. 뭐에는? 도덕적인 질문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자,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필자가 보기에는 보통 세금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입법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온통 경제와 역사 쪽에만 쏠려 있다. 특히 경제에만 쏠려 있다. 도덕의 문제에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거. 도덕성의 문제들은 종종 밀린다. 사이드로 밀린다. 뭐에 있어서? 이런 입법 논쟁에 있어서 사이드로 밀려버린다. 분류된 채로. 너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너무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다. 혹은 가장 나쁘게는 그 프로젝트와 지금 이 입법하는 뭐 취지라든 이런 프로젝트와의 도덕은 그냥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정렬은 아니죠. 네, 수동의 분사구문이죠. 분류된 채로.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나 요즘에 이러고 있어. 얘네들이. 그러나 사실 이 도덕의 문제가 세금 제도에 있어서 도덕의 문제는 있다. 바로 심장에 있다. 심장에. 사이드가 아니라 도덕이 심장이다. 뭐에? 세금법의 창조에 바로 심장부에 있다. 무관하다기보다는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 도덕적 질문은 세금의 부과에 있어서 뭐야? 근본적이다. 무관한 게 아니라 근본적이다. 세금은 적용이다. 한 사회의 이론의 적용이다. 무슨 정의의 이론? 분배의 정의. 그리고 이 정의가 바로 도덕인 겁니다. 정의가 도덕인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니까 도덕이 맞지. 그러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세금이라는 건 정말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가 가장 핵심인데 왜 무관하다고 놓고 자꾸 경제 논리만 들이대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은 먼 길을 갈 수 있다. 어디를 향해서? 돕는 것을 향해서. 이 입법부가 결정하도록 돕는 것을 향해서 뭐를 결정하도록 뭐인지 아닌지를 한 특정한 세금법이 성취하도록 도와줄 건지 아닌지 한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줄 건지 아닌지를 입법부가 결정짓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은 뭐 할 수는 없다. 그 목표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는 없다. 그 목표를 식별할 수는 없다. 목표가 뭐지? 이거를 정할 수는 없다고.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가 뭐냐? 아주 힘들게 뭐 할 수 있어? 먼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게 힘들게 뭐 정도는 할 수 있어? 도와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경제가 뭐 할 수는 없어? 이 세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한 거냐라는 이런 제일 근본에는 목표를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다. 뭐 속에서는 주변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 주변 맥락이라는 게 바로 뭐냐? 도덕성이야. 알겠어? 주변 맥락이 없는 상태면 뭐야?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상태야? 진공 상태 속에서는. 즉 공허한 경제 논리. 뭐가 빠지면 공허하냐? 도덕성이 빠진 세금 문제는 공허한 경제 논리에 불과하다. 그래 이걸 둘러싸주는 도덕적인 컨텍스트가 없이는 매쿰 속에서 이코노믹스는 별 도움 안 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세금 정책을 만드는 것은 요구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를 식별하는 거를 뭐를 도덕적 목표를 식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무예요. 어떤 임무예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뭐를? 윤리와 도덕적 분석을 포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금 법의 입법은 뭐가 가장 근본이 된다? 도덕적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근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금 무거운 소재기는 하지만 주제는 굉장히 분명해요. 도덕을 고려해야 된다고 세금 문제를 만들 때.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실용문이나 마찬가지 별거 없죠. 유럽의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살았어요. 주로 리브 다음에 오늘 쓰면 뭐를 먹고 산다. 주식으로. 큰 사냥감이었죠. 사냥감 뭐? 게임. 큰 사냥감을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 특히 이 술록 같은 애들, 영양 같은 애들. 심지어 이상적인 상황 아래에서도 사냥한다는 것은 이 빠른 동물들을 사냥한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창이나 활과 화살을 가지고서 이랜들 사냥한다는 것은 어떤 임무야? 성공률이 높지 않겠죠. 불확실한 임무다. 그 술록은 그러나 가지고 있었어. 뭐를? 인류가 이용할 뭐를 가지고 있었어? 약점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용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어? 자비롭게 아니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이용해 먹을 그런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술록은 수영을 못해요. 떠 있는 동안에 형용사예요.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죠. 그 녀석이 떠 있는 동안에 그 녀석은 아주 독특할 만큼 취약합니다. 이렇게 수영 못하는 놈도 드물다 이거지. 움직이면서 천천히 뭐한 채로 with 목적어 ing ed 하는 거야. 이거 지금 with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놓고 뿌리 들어져 그러면 수동으로 뿌리 들린 채로 높게 들린 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뭐 하면서 그 녀석이 애쓰면서 유지하려고 지 코를 물 위에 놓으려고 애쓰면서 뿔은 높게 쳐들고 그렇게 굉장히 천천히 취약하게 수영한다. 어느 시점에서 한 석기 시대의 천재가 깨달았을 거야. 뭐를? 그 엄청난 사냥의 이점을 깨달았을 거야. 그가 얻을 뭐 함으로써 얻을 활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끄러지듯이 간다는 거지. 글라이드 뭐 위로? 물의 표면 위로. 그리고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얘가 뭐 했어? 지었어. 이런 거 기본기 이거 없으면 여기 뭐 돼야 돼? 분사구문 되는 거예요. 접속사 없으면 빌딩 지으면서 뭐를? 최초의 배를 지으면서 일단 그 쉽게 따라잡힌 그리고 죽여진 먹잇감이 had been howled 뭐 얹혀지고 나면 배 위에 얹혀지고 나면 가져가는 것은 그것의 몸통을 다시 부족의 캠프로 가져가는 것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뭘로 하는 게? 배로 하는 게. 뭐보다? 육지로 보다. 그것은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주어 여기 진주어 들어갈 거예요. 인류가 뭐 하는 게? 적용하는 게. 이 이점을 다른 물품들에도 적용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정말 별거 없죠. 그다음에 지문들이 쉬워서 오늘 요건 끝내버리고. 자, 과학자들은 have no special purchase. 아무런 특별한 펄처스가 없다. 구매가 아닐 때 강점. 별다른 특별한 강점이 없어. 과학자들. 뭐에는? 과학에는 아니면 딴 거에는? 딴 거에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결정에는 별다른 특별한 강점이 없다. 과학자들. 즉 기후과학자는 결코 더 큐하지 않아. 이렇게 될 거. 자격이 있지 않아. 뭐 할 자격이 있지 않아? 코멘트 할 자격이. 뭔가 말할 자격이 있지 않아. 건강관리 개혁에 대해서. 뭐보다 결코 더 그렇지 않아? 물리학자가 그러한 것보다. 그러한 게 뭐겠어? 자격이 있네 없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자격이 있다는 건 is qualified 들어가니까 is는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is로 한 다음에 qualified가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고. physicist가 뭐 할 자격이 없는 것만큼 없는 것보다 판단할 그 원인들을 벌 군집의 붕괴의 원인들을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장에서는 이놈이든 저놈이든 뭐 기후과학자든 아니면 물리학자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데에서는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 바로 그런 특징들 어떤 만들어내는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한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특징들이 이끌어주는 겁니다. 어디로 이끌어주는 거야? 이 많은 다른 영역들에서의 뭘로 이끌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전문적인 만큼 다른 데서는 알아? 몰라? 몰라. 여기서 너무 전문적인 게 오히려 다른 데에서 뭘로? 무식한 걸로 이끈다 이거지. 뭐야? 무지.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본론이거든요. 자, 어떤 경우에서는 레이 피플, 보통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농부나 어부, 환자,
아니면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뭐를? 오히려 관련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어떤 관련된 경험들? 과학자들이 그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과학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정말로 최근에 과학자들은 시작했어. 인정하기를. 이 점을 과학자들은. 그럼 뭐 하겠어 이제? 자기네들이 약하다 싶으면 인정하고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야지. 즉 북극 기후 이거 뭐 대문자 단체 이름이잖아. 얘네가 포함하고 있다 관찰들을. 근데 어떤 관찰들을 얘네가 포함하고 있어? 모여진. 누구로부터 모여진 거야? 그 지역의 원주민 집단들로부터 모여진. 즉 일반인들이 모아준 데이터를 얘네들이 지금 안 쓴다? 쓴다는 거죠. 인클루드 하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학술 자료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뢰는. 이 말이 뭔 말이야? 과학자니까 아무 거에서나 다 믿어라? 아니야. 과학자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걔 전문 분야 아니면 걔를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럼 신뢰가 무조건 넓어져야 돼? 아니면 좁아져야 돼? 딱 좁아져야지. 걔 전문 분야까지. 제한될 필요가 있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신뢰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굉장히 역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신뢰는 데려갈 거야. 우리를 최소한 많은 문제거리로 데려갈 거야. 뭐만큼이나 많은 문제거리로? 전혀 신뢰가 없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거리로. 못 믿어도 문제지만 이렇게 안 믿어야 할 경우에 믿는 것도 그만큼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죠? 저 사람 과학자니까 믿어보지 뭐. 이거 뭐야? 신중한 신뢰야? 눈먼 신뢰야? 눈먼 신뢰죠. 눈먼 신뢰는 오히려 안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한테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글이 또 여기서 한 번이 바뀌어 버려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필자는 좀 무서운 거야. 아니 또 내 말은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안 믿으려고는 하지 말고 또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신뢰는 어느 정도의 신뢰 없이는 누구한테 트러스트 다음에 이는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누구에 대한?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봐. 지정된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뭔가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온 지정된 전문가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말은 믿어야지. 그 사람이 이 문제의 전문가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필자들한테 안심시키고 싶은 건 뭐야?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과학자를 무조건 믿지 말라고? 전문 분야가 아닌 과학자를 무조건 믿지 말란 얘기지,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딱 지정되어 온 전문가까지 믿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하이픈 끝나면 우리는 뭐 돼버려? 여기 봐.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준비를 만들어야 할지조차 뭐에 대한 준비를? 아침 출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도 알지 못한 채로 사실상. 그럼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마비돼 버린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여기까지 다 합하면 뭐라고? 어떤 과학자를 그 전문 분야 바깥에서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 뭐만 믿으면 되는 거야? 딱 그 과학자의 전문 분야에서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 넘어가지도 말고 또 전문 분야는 또 안 믿지도 말고. 알겠죠?